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요즘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네요. 안 바쁜데 바빠가지고 뭔 말인지 아시죠? 오늘은 뭔 얘기를 해볼 거냐면 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잡담부터 해보자면 우선 구도가 바뀌었죠? 구도가 바뀌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번처럼 하다 보니까 좀 허리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기분 전환 겸 바꿔봤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구독자가 무려 10명이나 됐다는 거. 10명. 감사합니다. 혹시 기다리고 있으신 분이 있었나요? 없었으면 서운한데 농담이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들. 댓글 적고 싶으면 적어주세요 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책 같은 경우에는 책 계속 읽고 있어요. 책 계속 읽고 있고 조금씩 읽고 있고 요건 다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읽은 것들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얘기를 해볼까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제가 서점에 갔다가 이 책 제목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이거든요. 근데 서점에 갔는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게 떠다다닥 있어가지고 좋아하라는 거야, 좋아하냐는 거야, 뭔 말이야? 그게 궁금해가지고 읽어보게 됐습니다. 책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좀 삼각관계 그런 얘기인데,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단순화를 하자면, 제가 여기 그 뒤에 있는 거로 스포를 좀 안 하고 싶어가지고 읽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내용으로 줄거리를 읽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잠깐 읽어드리면, 실내 장식가인 39의 폴은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연인 로제에게 완전히 익숙해져 앞으로는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구속을 싫어하는 로제는 폴과 달리 마음이 내킬 때만 그녀를 만나며 젊고 더 아름다운 다른 여자로부터 하룻밤의 즐거움을 찾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로제를 향한 폴의 일방적인 감정은 더욱 깊은 고독만을 안겨준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를 의뢰한 미국인 부인을 방문한 폴은 몽상과 같은 신비한 분위기의 시몬과 조우한다. 시몬은 폴에게 첫눈에 반해 수줍지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기 시작하고, 그런 시몬의 태도에 폴은 한편으로 불안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신선한 호기심을 느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들을 되게 섬세하게 묘사했다, 이런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프랑스와즈 사강이라는 작가의 책이고, 아무튼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 스포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스포는 최대한 빼고 어떤 특정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제목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책 제목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이 무슨 뜻이냐 라고 했을 때, 요거를 작가가, 그러니까 여기에 물음표를 할 수도 있고, 뭐 느낌표 좋아하세요 할 수도 있고, 좋아하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좋아하세요 점점점 이렇게 한 게 의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작가 해설에 적혀 있는데,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 여기서 문장 부호가 물음표가 아니라 점 3개로 이루어진 말줄임표로 끝나야 한다고 사강은 강조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된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거의 의미가 뭘까 라는 거를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 책 내용 중에 폴을 시몽이라는 남자가 짝사랑, 아까 뒤에 여기 읽어드렸던 내용처럼 짝사랑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애정 공세를 펼치게 되는데, 그때 폴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시몽이 편지를 적게 돼요. 그 편지에 뭐라 적혀 있냐면, 오늘 6시에 아주 좋은 연주회가 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보면 좋아한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폴은 이 질문을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어요. 그리고 혼자 계속 이거에 대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하다가 연주회 때 시몽을 만나서
갑자기 획 고개를 돌리고 옆에 있는 시몽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좋아하냐는 건지 좋아하라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소설에서는 되게 빨리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작가가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점으로 꼭 끝내야 된다고 강조도 했었다고 하고,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점점점이라는 이 말을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그 말의 의미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느낌표, 두 번째는 물음표, 세 번째는 말줄임표. 인데요, 첫 번째 느낌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건 뭐냐면 독일의 그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스승이 있었는데, 로베르트 슈만이라는. 근데 그 스승의 아내인 클라라를 사랑했다고 해요. 그 스승의 아내였던 클라라 슈만은 14살 연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 시몬과 그 폴이라는 사람, 그 여자는 14살 차이예요. 그런 뭔가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몬과 폴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시몬에게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 이 말은 나를 좋아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그렇게 그 시몬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폴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몬은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브람스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제겐 큰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몽의 이런 말은 저한테는 이렇게도 들리는 것 같아요. 난 당신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날 좋아하세요. 이런 느낌표랄까. 그래서 이런 직진남 시몽을 보고 있으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이라는 말은 나를 좋아하세요, 즉 느낌표 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물음표입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물음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람스를 좋아하냐는 그 시몽의 편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받은 폴은 이게 참 남자애들 같은, 어린 남자애들 같은 질문이다라면서 웃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막상 그 질문에 쉽게 대답을 못해요. 내가 브람스를 좋아하던가? 난 뭘 좋아했지? 언제부터 내가 좋아한다고 여기게 된 것들? 그걸 내가 진짜 좋아하나?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폴은 평소에 잊고 있었는데, 근데 항상 느끼고 있었던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되물어보게 돼요. 난 뭘 좋아하지? 그래서 그런 폴을 보다 보면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 이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좋아한다고 여기던 것을 정말로 좋아하세요? 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랬던 폴한테 이 시몽은 설렘으로 다가왔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시몽은 혹시 내가 좋아한다고 여기는 것, 여기는 대상이 아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대상일까? 하지 않을까 하는 설렘.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폴은 이렇게 시몽이 대답을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도 시몽한테 전화를 걸어요. 뭐 아무튼 그 이후의 일은 책 안에 있고요. 아무튼 그런 폴을 보다 보면은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 또 다른 의미는 좋아한다고 여기던 것들을 정말로 좋아하세요 라는 의미의 물음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점점점인데요. 마지막으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 이라는 이 제목은, 이 말은 그 말줄임표가 대표하는 그 모호함 그 자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모호함이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브람스가 이제 누군지 알 수 있지 않을까? 모호함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로 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 읽고 나서도 그 점점점의 의미에 대해 잘 알았느냐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 나름대로 해석은 있지만 여전히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좋아하세요, 좋아한다라는 감정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생각보다 직관적이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좋아하세요 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 부분은 작가가 고집한 대로 이 점점점 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이 모호한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브람스가 누군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좋아한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다 읽은 지금도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모르겠는 것도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제목은 처음부터 그 모호함이라는 그 답을 얘기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점점점이라는 거에는 첫 번째로는 시몽의 입장,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느낌표, 즉 나를 좋아해 주세요 라는 그런 느낌표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폴의 입장,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는, 폴인 나는 평소에 좋아한다고 여기던 것들을 정말로 좋아하나? 라는 그 물음표의 의미도 있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좋아한다라는 모호한 감정, 즉 말줄임표 그 자체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뭔가 되게 좀 흥미진진한 소설이었고, 그냥 제가 이 책의 주제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연애 얘기네, 그래서 그걸 몰랐다는 얘기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뭐 재밌게 읽은 것 같습니다. 되게 심리 묘사나 이런 게 자세히 돼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